삼성의 두 리더십,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이름. 하지만 혹시 요즘 삼성에게서 예전과는 다른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기운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1993년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격정적인 선언으로 삼성을 뒤흔들었던 이건희 회장. 그는 삼성제국을 건설한 전설적인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아들 이재용 회장은 어째서 끊임없이 위기설에 휘말리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빛나는 성공과 아들의 끊이지 않는 위기. 오늘은 이건희는 왜 성공했고 이재용은 왜 실패하는가, 그 미묘한 차이와 거대한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이건희, 제국을 건설하다.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1987년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별세 이후 이건희는 삼성의 새로운 수장이 됩니다. 그의 내면에는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력이 숨어 있었죠. 1993년 그는 일본 출장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삼성의 TV가 백화점 한 구석 먼지 쌓인 진열대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일본 제품과 비교하면 삼류에 불과한 품질이었죠.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그는 귀국 후 임직원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사에 길이 남을 한마디를 외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려 15만 대에 달하는 불량 무선 전화기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립니다. 공장에 불을 지르는 듯한 이 충격적인 퍼포먼스는 삼성의 DNA를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이건희는 제품 품질뿐만 아니라 브랜딩, 마케팅, 그리고 고객 신뢰까지 모든 것을 혁신했습니다. 특히 그의 해안은 반도체 산업에서 빛을 발합니다. 모두가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외칠 때 그는 과감하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반도체에 투자했습니다. 초창기 막대한 적자에 시달렸지만 결국 그의 뚝심은 삼성을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재용, 주어진 왕관의 무게. 기울어진 판에서 시작한 승부. 아버지 이건희가 제국의 기틀을 닦았다면 이재용은 그 삼성제국의 황태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버드 MBA를 수료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아버지처럼 밑바닥부터 맨몸으로 기업을 일궈낸 자수성가 형 리더는 아니었죠. 그는 2010년 부사장으로 경영 전면에 나서기 전까지 조용히 IT 전략실에서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던 그의 삶에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부터였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그를 둘러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은 삼성을 거대한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그는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등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 개인의 이미지는 물론 삼성이라는 기업 전체의 이미지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두 리더십의 결정적 차이, 이건희와 이재용, 두 사람의 리더십 스타일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건희 스타일, 카리스마와 혁신. 이건희 회장은 누구보다 무섭게 임직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오너의 눈치를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박의 강도가 강했죠. 하지만 이러한 카리스마는 조직을 미래로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그는 더욱 빛났습니다. 미래 산업에 거침없이 베팅하고 조직을 뼛속까지 변화시키는 데 주저함이 없었죠. 이재용 스타일, 온화함과 조정자. 반면 이재용 회장은 말을 아끼고 분쟁보다는 타협을 중시하는 온화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타일은 결단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기술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마다 삼성이 한 발 늦게 움직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의 실패, 정말 그의 탓일까? 과연 이재용의 실패는 온전히 그의 리더십 때문일까요? 첫째, 달라진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건희 회장 시대는 반도체와 휴대폰이라는 산업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 시대는 이미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시기입니다. 애플, TSMC, 인텔 등 막강한 경쟁자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둘째, 총수 리스크입니다. 끊이지 않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해외 투자, 협상 등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또한 ESG 경영과 준법 감시제도 강화로 인해 과거 이건희 회장처럼 과감하고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아직 자신의 시대를 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대단하지만 혁신의 삼성이라는 수식어는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용은 진정한 실패자일까요? 아직은 실패라고 단정하기엔 이릅니다. 2023년부터 그는 반도체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전장사업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도와 강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건희 회장 시절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삼성의 진짜 위기는 어쩌면 총수가 아닌 조직 시스템의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이건희 회장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사라진 후
삼성은 거대하고 경직된 관료 집단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문화가 부족하다는 내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희는 삼성을 글로벌 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재용은 그 위대한 유산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짊어지고 있죠. 그러나 유산을 유지하는 것과 유산을 진화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재용 회장은 아버지의 삼성이 아닌 자신의 삼성을 만들어야 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진정한 경영자로 기억되기 위해선 과거 이건희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는 또 한 번의 파격적인 결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재용은 아버지의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삼성은 다시 한번 초격차의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건희와 이재용 두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